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지금 내각제 개헌 세력들은 올해 안에 얘들은 칼을 빼들었고 썰어야 돼. 칼질을 해야 돼. 확실히 얘들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기야. 내각제 개헌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 요것만 잘 막아내면은 그래도 이재명 대권이 좀 쉽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그런데 윤석열이 거부권을 19번째로 행사를 했어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올라오면 계속 그 거부권 행사하는 거야. 근데 방송사법에 대해서 19번째 거부권 행사했어. 요것은 무엇이냐? 왜 이런 짓을 계속 할까? 또 생각을 해봐야 돼.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준 높게 다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지.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이런 도돌이표 상황을 계속 만들어 놓는 이유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약화시키자 명분 만들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야. 느낌이가 와? 이거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법도 또 지 가족들 관련된 것도 다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지 임기를 계속 연장시키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분노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서로 합을 맞춘 쇼를 하는 거라고. 얘들도 머리가 좋아. 이렇게 빌드업을 하는 게. 윤석열을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빨리 끌어내리자. 그래서 개헌할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강력한 권한을 매우 약화시키고 국회에 힘을 실어주는 개헌을 할 거라고. 내각제 개헌이란 말을 안 쓰고. 왜냐면 내각제 개헌 가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킨 건 필요한 과정이거든.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게 이게 내각제거든. 국회에서 모든 게 다 결정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치판을 앞으로도 뉴스 기사를 보면서도 이게 윤석열이 끌려 내려온 게 아니다. 얘들의 구린 빌드업 과정이다.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강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개헌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드글드글 나오고 있는 거야. 몇 년 전부터. 윤석열 정권 돼서부터. 오마이뉴스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양당 카르텔로 탄생한 87체제 1987 그때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었지. 요때 대통령 권한 강화시키는 개헌을 이제는 바꾸자. 이런 명분으로 삼고 있는 거야. 신동아 기사 2023년 1월 6일 날 박정희의 유물인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자고. 동아일보 신동아에서도 그러잖아. 제왕적 대통령제 요 단어 나오면 얘들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 보면 돼. 거의 100%야. 오마이뉴스 얘네들 원래 오마이 계열 애들은 족바 문바 애들이야. 축바고.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 2022년 5월 10일 51일 만에 시작된 용산시대 관건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 내려놓기. 제왕적 대통령 단어 계속 쓰잖아. 얘네들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라고. 계속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으로 적폐청산, 언론개혁, 검찰개혁, 친일파 청산 해야지. 대통령 권한 매우 약화돼서 아무 개혁도 못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돼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용산으로 청와대 이전했잖아. 대통령실을. 이게 윤석열이 평생 검사만 하던 영혼 가출한 술만 처먹는 애가 뭘 알고 그러겠어. 뭘 알고 대통령실을 옮기겠다 했을까. 문재인이 적폐 세력의 하수인이라는 거는 내 청자는 다 알겠지만 2012년 대선 출마할 때부터 출마 선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청와대 이전하겠다였어. 2012년 국민 속으로 국민 곁에서 출마 선언이야. 대선.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다. 청와대가 독재 권위주의 대통령제의 상징이니까 이거 떠나서 내각제 개헌하려고 청와대 이전하자고 예전부터 했었고, 또 출마했을 때도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 종합청사로 이전하자고, 청와대는 국내 개방하자고 윤석열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었잖아. 또 했어. 광화문 시대 열겠다면서. 왜 청와대 자꾸 옮기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를 떠나야 내각제 개헌이 시작될 수 있다고 적폐 세력들은 하수인들, 바지 사장들한테 지령을 내린 거지. 근데 문재인이 행동력이 없어서 임기 내에 대통령실 이전은 실패했고 직고봉 윤석열을 통해서 완수해냈어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마주치는 시민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했었어. 대통령 된다고 했을 때. 청와대 떠나겠다고 계속 그랬다고.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적폐 끝판왕 홍석현, 방상훈의 바지 사장들인데 얘들은 내각제 개헌이라는 특명으로 날로 쉽게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임기 때는 못 이루고 지꼬봉 윤석열 임기 때 대통령실을 옮기는 거 완수해냈어. 그리고 대통령 이전 비용도 그냥 재빠르게 문재인이 처리해줘가지고 이전하게 됐지. 청와대로 다시 옮겨야 돼. 왜 굳이 대통령실을 국방부에 놔두니?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2022년 5월 11일에 74년 청와대 시대 마감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끝나길. 얘들 그냥 다 짰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어 계속 쓰는 거야. 계속 민중들한테 세뇌시킨 거라고.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다. 이거 독재다. 그러면서 윤석열도 계속해서 1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함부로 쓰는 프레임을 계속 그리고 있는 거라고. 권성동도 2022년 3월 20일에 청와대 이전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포기한 윤석열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면서 마구 핥아줬지. 제왕적 대통령 권한.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다들 알고 있어.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적폐들의 최종 목적이란 거를.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
전 윤석열 제왕적 대통령보다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문재인이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언급한 거랑 똑같네. 완전 문재인 아바타네 얘도. 느낌이 오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 단어 나오고 거부권 행사 계속하고 있고 이러다가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근데 탄핵은 힘드니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하자. 대통령제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개헌하자. 요게 애들이 다음 단계에 할 일이야. 여자 유시민 심상정도 2017년 4월부터 제왕적 대통령제 수명 다 했다. 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아주 투명하게 언급했었지. 내각제 개헌 세력에 줄 섰으니까 좌파면서도 이재명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짓만 계속했지. 이재명 까고 이랬잖아. 대선 때 대장동 사태 물어뜯고 했던 게 이 심상정 못난이 아줌마 아니야. 촛불혁명 당시에 2017년 이재명 성남시장 혼자서 박근혜 탄핵과 구속을 주장했었다고. 근데 나머지 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야. 여야 합의 강조, 박근혜의 이선 후퇴, 명예로운 퇴진 외쳤던, 박근혜의 하야 외쳤던 박원순 시장도 이때는 이쪽에 있었구만. 이재명 외에는 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했지. 거국 중립 내각제 개헌하자고 문재인과 친문 수박들이 마구마구 설치고 다녔어요. 그때 인식을 제대로 못했지. 뭔지 몰라서 민중들은 그때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를 우리 민주 시민들이 촛불로 끌어내렸다고 막 울고 불고 행복해 했었지. 그거 다 적폐들의 공작질이었어. 그 당시 촛불 시위에 시위 자금이라든지 조직 동원 이런 게 다 적폐 끝판왕들이 판을 깐 거라고 나는 봐요. 박근혜 끌어내리는 태블릿 PC도 조작이 된 걸로 보여지고 변희재 주장에 나도 동의를 하고 내각제 개헌을 안 했거든 박근혜가. 마구 핥아줬는데. 그래서 임기 4년차 때 이제 끌려 내려오게 된 거야 박근혜가. 조선중앙과 맞짱을 뜨고 싸웠단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실이. 원래 하야 외쳤어 얘들이. 박근혜 퇴진. 근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갑자기 나타나서 민중들을 뜨거운 연설로 이끌고 탄핵으로 물꼬를 싹 꺼버렸어. 혼자라고. 일제 성남시장이 어떻게 이 정치판 돌아간 거 알고 탄핵으로 물꼬를 틀어버리냐. 이때 내각제 개헌을 저지해낸 거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우리 그때 하야가 뭔지 탄핵이 뭔지 몰랐고 내각제 개헌이다 그런 것도 별 신경도 안 쓰던 시기였어. 근데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져.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단어 쓰는 애들은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는 건 이제 인식이 됐지.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우리 민주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워딩이 명예로운 퇴진 내각제 개헌 세력이다. 이것도 인식하고 있어야 돼. 촛불혁명 당시에 박근혜 퇴진과 하야로 외쳤어요 원래 계속. 탄핵 안 외쳤다고. 탄핵하면 박근혜 깜빵 가고 개헌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유시민이다 이런들이 윤석열을 명예로운 퇴진을 시켜야 된다. 퇴로를 만들어주고 법적으로 구속 안 시키고 자진해서 하야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동질하고 있지 유시민이. 얘들 유시민도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요. 박근혜 퇴진을 외쳤었어 그때. 탄핵이라고 안 하고. 그냥 하야가 탄핵인가 뭐 내려오는 거니까 뭐 좋은 거 같지. 그냥 민주시민들은 다 그렇게 선동됐었다고. 문재인이 2016년 11월 달 촛불혁명 당시에 이젠 결단해야 한다. 박근혜의 명예로운 퇴진을 도울 것이다. 퇴진 됐잖아. 명예롭게 내각제 개헌에 합의를 해주시고 개헌하시면 깜빵도 안 보내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다 지키는 이런 명예로운 퇴진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아니 지까짓 게 뭔데 박근혜 현직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지가 종용을 하고 압박을 하고 배려해주는 쇼를 하니? 배우 세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문재인이 무슨 정치력이 있어. 당대표 할 때 업적도 아무것도 없던데. JTBC의 손석희가 문재인이랑 인터뷰하면서 박근혜 탄핵 사안을 인터뷰했었는데 근데 문재인이 이런 언급을 했어. 대통령 박근혜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자진 사퇴, 하야. 그래서 개헌, 내각제 개헌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때도. 문재인도 당대표하고 대선 후보로 막 나오려고 설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헌을 하려는 말이고 조국도 문재인의 아바타 아니야. 꼬봉 아니야. 바지 상무 아니야. 그래서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는데 동의하시고 명예로운 퇴진 타령하잖아.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돼. 얘네들이 내각제 개헌 하지 못하게. 내각제란 단어 절대 안 쓰지 얘네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막강한 권한을 약화시키자는 개헌을 하겠지. 조국이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미끼로 걸어놓고 윤석열 보고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그러잖아. 이게 이제 윤석열이 명예롭게 임기 단축 자진하야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개헌되는 거야. 근데 이재명과 우리 민주 시민들은 윤석열 탄핵과 구속을 외쳐야지. 박근혜처럼 돼야지 윤석열도. 근데 내가 2년 넘게 이런 내각제 개헌의 음모를 설파를 하니까 그래도 많은 민주시민들이 깨어났다. 지금 내각제 개헌한다 그러면 그냥 학을 떼어. 그리고 조국도 싫어하고 문재인도 되게 싫어해. 이번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 문재인의 영상 메시지가 나왔을 때 야유가 여기저기서 터졌었던 거 본 사람들 있지. 문재인도 이제 인기가 없어. 이재명한테 못 비벼. 문재인 조국 합쳐서 설쳐도 김경수까지 합쳐도 이재명한테 못 비벼. 인기 없어 이제. 이재명 압도적이야.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되게 또 심플한 거야. 내각제 개헌의 음모. 개헌하자는 들 다구리치고 계속 견제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야. 되게 편하고 간단한 일이야. 쉽게 보자면. 한겨레 신문도 창간 당시부터 문재인이 그 당시 2억 원이라는 돈을 내고 지금으로 치자면 한 4, 50억 원 되는 돈을 자기가 사재를 털어서 내고 한겨레 신문에 들어가서 완전히 적표화 시켰지. 밀정짓을 해서. 한겨레에서도 이러잖아. 4월 달부터. 조중동이 윤석열 강제 임기 단축
가드를 만지작한다. 심상치 않다. 조중동이 왜 윤석열을 그렇게 마구 핥아주던 놈들이 왜 갑자기 또 임기 단축을 하지? 개헌을 하지 거기에 플러스? 거기에다가 약간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어서 조갑재라는 우파 할아버지 있지? 유튜버. 조선일보 주필하던 할아버지. 그 사람이 윤석열이 무슨 석유 시추한다고 할 때쯤에 조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가지고 윤석열의 자진 하야, 퇴진 비슷한 얘기를 했어. 조갑재 씨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아닌 윤석열 본인에게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 탄핵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이렇게 허접한 회사에 수조 원이 들지도 모르는 큰 프로젝트의 방향을 맡길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으면 잔소리 하지 말고 뚫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고압적인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민주당이 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탄핵할 경우에 이게 무슨 의미야? 자진 사퇴 아니야? 자진 하야. 이런 언급을 하길래 뭔가가 좀 알고 있나 이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해줘 본 거야. 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서 탄핵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은 그것은 민주당이 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탄핵할 경우에 탄핵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다. 윤석열이 스스로 자신을 탄핵시키는 일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대잖아. 요거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조선일보 주필을 했던 자 아닙니까? 이 사람도 뭔가 알지 않나. 그래요. 뭔가 느낌이가 알고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말까지 뭔가가 움직임이 있을 거야. 내각제 개헌 비슷하게. 개헌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스스로 하야하는 빌드업 작업을 시작할 건데, 이재명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 방구석 유튜버 록봉기도 아는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내각제 개헌 세력들의 음모를 알고 혼자서 탄핵을 주장해서 내각제 개헌을 저지해냈던 전력이 있는 분이 모르실까? 아실 거야. 2024년 5월 17일 날 조국이 윤석열의 임기 단축 개헌을 촉구했어. 계속했어. 2026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 윤석열이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하면 국정 실패에도 개헌에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어이구야 이런 얘기한다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지. 윤석열 자체가 정상적으로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온갖 미친 짓을 하고 지 부인이 공격당하고 그래도 안 내려오던 조국이 내려오라고 하면 네 하고 내려가? 말이 되는 얘기냐? 제7공화국 개헌하자 그러잖아. 또 윤석열도 알고 있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서울지검장 할 때 이미 면접 받고 적폐 끝판왕들이 이미 낙점을 했고 차기로 얘 범죄 의혹이다 뭐 많으니까 영혼 가출하고 이용하기 좋겠다. 근데 얘가 충성심은 있다. 얘가 의리는 있다. 변절할 것 같진 않고 얘한테 귀뜸은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자. 이미 면접 보고 얘기는 다 끝났다고. 그래서 지령대로 하는 거야. 윤석열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 얘는 또 이번 전당대회 기간 중에 김두관이 이런 언급하잖아. 8월 12일 날 개딸과 별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연합을 구성하자. 임기 단축 개헌하자. 요거 내각제 개헌 세력이야. 김두관도 완전히 친문 내각제 세력한테 줄 서서 나중에 내각제 개헌되면 총리 자리 하나 줄게라는 언지를 받지 않았나도 싶고, 김두관 임기 단축 개헌 윤석열에게도 업적이다. 조국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1년 더해서 뭐 하나? 투명하게 보이는데 내각제 개헌 될 수가 없다는 난리치는 유튜버들이 있다면서. 누군지 모르겠다만 그런 유튜버들 대가리 박아야 돼. 정치 유튜버면 정치가 직업인 프로 정치 분석가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건 직무유기야. 정치 유튜브로서 내각제 개헌을 언급을 안 한다는 것은. 어디라고 이게 안 보여? 이준석도 윤석열과 대립각을 보이면서 싸우는 쇼를 하고 있지만 7월 23일 날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얘도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 조국과 문재인과 다 같은 한패들이야. 의원 내각제랑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 집정부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거국 중립내각제, 개헌, 여기에 임기단축 개헌이라고 또 바꿔야 되겠다. 다당제 타령,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 권력 분산 타령. 얘들 다른 것처럼 쇼로 하지만 똑같은 내각제 개헌 애들이야. 지금까지 내각제 개헌 세력들이 언급해왔던 용어들이야. 이게 다 똑같은 내각제야 얘들이. 내각년의 유혹. 똑같은 여자잖아. 점 위치만 다르지. 하여튼 내 방송을 몇 달 들으면 정치판이 빤히 보여 돌아가는 게. 위에서 조망해보니까 우리 채널은 하루하루 무슨 이슈, 윤석열 이제 끝났다, 윤석열 임기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조회수 따먹기 이슈몰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판을 해설해 주잖아.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아직 국내임의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각제 개헌 형님들로부터 지령을 못 받았는지 국내임의 지도부에서 임기단축 개헌론의 선긋기에 절대 동의 못한다고 추경호가 임기단축론에 제동을 걸었어요. 추경호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봐. 얘기를 못 들었나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이 추경호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나경원은 조국과 서울대 8학번 법대 동기고 내각제 개헌 세력이고 다 알아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을 주장했지. 근데 전 땅크, 제왕적 대통령을 하던 전 땅크 사위 윤상현은 안 된대. 이거 안 된단께요. 이건 거대 야당의 선동 프레임이라고.
추경호랑 윤상현이 열심히 잘하고 있네. 윤상현도 아직 그 얘기를 못 들었나 봐. 근데 국힘이 반대하면 요거 개헌 못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얘네들 눈치 없이 개헌 막다가 얘네들도 된다. 하여튼 이제 한동훈은 임기 단축 개헌하자고 윤석열과 대립각 보이는 쇼를 또 할 거라고. 조국과 함께. 조국과 한패니까 문재인 꼬봉들 아니냐, 한동훈이나 조국이나. 그래서 지금 이재명 외에는 다 내각제 개헌을 밀어붙인 세력이라는 걸 인식해야 돼. 임기 단축 개헌하자.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하는 다 똑같은 애들이라고. 내각제 개헌을 하면 뭐가 나빠요? 알기 쉽게 간단히 해설해줄게.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각제 시스템이거든? 일본식 내각제. 근데 1950년대 아소타로, 삐뚤어진 영감 있지, 아베랑 친구. 그 아소타로의 외할아버지가 요시다 시게루예요. 이 사람 때부터 계속해서 자민당이었어. 계속 자민당. 2010년대에 딱 겨우겨우 민주당이 3명이 집권을 했었지. 하토야마가 최초로 민주당에서 총리가 돼요. 그 다음에 칸나오토, 그 다음에 노다에서 아베로 바뀌었지. 딱 3명 민주당에서 한번 해먹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자민당이야. 자민당 70년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고인물들끼리 헤쳐먹는 세상이 된다고. 요 3명의 민주당 사람들이 임기가 얼마나 짧았나 한번 보자. 2010년 1월에 하토야마 내각이 열렸는데 금세 몇 달 해먹지도 못하고 칸나오토로 교체가 됐어요. 6월달에 몇 달밖에 못 해먹었어. 그 다음에 또 한 1년 했나? 칸나오토 다음에 노다가 2011년 9월달에 총리가 되고 3년도 못 해먹었어. 2년 몇 개월 해먹었어. 3명이서. 근데 국민투표도 없잖아. 국회에서 이제 뽑는 거야,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국회의원 몇백 명만 적폐 기득권 세력들이 다 매수해 놓으면 기득권 적폐들 친일파 민족 반역자 세력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놈들만 총리로 앉힐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친일파 파묘법이다,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다, 민족 반역자들이 트라우마 일으키는 법안 발의도 못하는 것이고 전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만 돈 수십억씩 줘서 매수해 놓으면 적폐들이 원하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식 내각제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거야. 민족 반역자 후손들이. 그리고 세습 정치가 정착되게 돼. 일본처럼 일본식 내각제를 하면 정치가의 세습, 이게 세슈라고 하는데 세습 정치를 해. 할아버지,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20대 때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14선, 15선 의원까지 지역구를 헤쳐먹을 수 있다고. 얘들은 중대선거구제를 또 쓴단 말이야. 유명한 지역에서 방구 깨나 끼는 정치인은 계속 헤쳐먹게 된다고. 요 고노타로, 김민석과 절친인 세습 정치인이지. 할아버지 때부터, 고노 이치로 때부터 아버지 고노 요헤이 까지 계속 물려받아서 하는 거야, 지역구를. 현재 일본 총리 기시다도 할아버지,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음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낙연 아들이 지역구 물려받아서 종로구에서 정치 계속 하는 거야. 이낙연 손자가 또 헤쳐먹고. 장재원 아들이 부산사상구에서 노엘이 정치인을 하는 거야. 검증도 안 된 그냥 누구 아들이다 이러면 다 되는 거라고. 얼마나 천국이냐. 얼마나 하고 싶겠어. 이 기득권들은 이런 일본식 내각제 다 세습 정치인들이야. 칸나오토 민주당 총리 내각 때도 내각제에서는 장관들을 다 국회의원 중에서 뽑아야 돼. 그래서 고노타로 자민당 뽑고 기시노부 아베의 형도 방위 대신이었고 아소타로 그 삐뚤어지는 재무 대신 했었고 고노타로 민주당 정권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 자리를 다 해쳐먹은 거야. 근데 이 20명의 칸 내각의 장관 대신들 중에 12명이 세습 정치인이야. 세슈기인. 그래서 자민당의 경우에는 209명이 세습 정치인이야. 세슈. 민주당은 51명 세습 정치인. 계속 해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개혁파들이 안 나오니까. 개혁파들이 정치인이 되기 힘드니까. 고인물들만 헤쳐먹는 거라고. 그러면 그들이 개혁파 정치인 나타나도 다구리 칠 수 있고 지들 입맛에 맞는 친일 이런 매국 총리들만 앉혀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낙연 같은 총리 앉혀, 문재인 앉혀, 한동훈 같은 거 앉혀놔. 그러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 다구리 못 치지. 통일도 못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본식 내각제를 하게 되면 세습 정치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로 그 지역구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서 대를 이어서 정치 장인들이 배출이 되는 거야. 대를 이은 정치인들. 그래서 일본 정치인들 중에 고노타로라는 14선까지 해요. 15선까지 있어 지금. 임기가 4년씩이니까 15선이면은 몇 년이니? 60년이 아니야. 60년을 정치인을 헤쳐먹을 수 있어. 20대 때 아버지 지역구 물려받아서 80대까지 헤쳐먹는다고.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니? 헤쳐먹고 고인물 세상되고 아무런 개혁이나 혁신적인 거 못하고 나라가 정체되고 썩고. 그러니까 일본이 디지털 시대에 대응도 못하고 IT도 한심하고 AI는 아예 언감생심이야. 전기차도 대응도 못하고 있고 반도체도 다 날라가. 가전산업도 날라가. 개혁 혁신 아무것도 못한 고인물 세상 되는 거야. 일본이 내각제 시스템이 아니었고 한국처럼 다이내믹한 역동성 있는 대통령제 시스템으로 개혁파들이 한 번씩 나타나고 이랬다면 일본도 막강한 국력을 유지했을지도 몰라. 나라 망하는 거라고 내각제는. 그래서 우리는 내각제는 절대 되면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 타령하는 들 다구리 쳐야 되고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하자고 씨부리고 다니는 들 윤석열의 자진 하야 명예로운 퇴진 구속 이런 거 이제 사면해주고 그냥 퇴로를 보장해주자 주장하는 유시민 같은 들 조심해서 우리가 째려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